안녕하세요. 오늘 컴퓨텍스 이번 이후에서 있었던 퀄컴 키노트, 그중에서도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의 발표 내용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히 데이터 센터 시장 재진입 소식이 상당히 귀를 사로잡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냥 신제품 공개가 아니라 퀄컴의 큰 그림,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략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특히 그 자체 개발한 오리온 CPU 코어를 앞세워서 아예 데이터 센터 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점,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퀄컴 하면 원래 고성능 저전력 모바일 칩 강자인데 그 DNA가 이제 다른 영역으로 뻗어나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기술력을 어떻게 다른 시장, 특히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 적용할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씩 좀 파헤쳐보죠. 첫 번째, 데이터 센터 재진입. 네. 과거에 한번 도전했다가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파괴적인 CPU 아키텍처 그리고 높은 유연성을 강점으로 내세웠어요. 여기서 파괴적이라고 하는 건 역시 그 아키텍처 자체를 말하는 거겠죠? 기존의 인텔이나 AMD가 주도하는 X86 대신에 자기들이 잘하는 ARM 기반의 오리온 CPU를 들고 나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검증된 저전력 고효율 이걸로 승부 보겠다. 그렇죠. 전력 소모 대비 성능, 이른바 와트당 성능에서 우위를 보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유연성은 아마도 고객사 요구에 맞춰서 좀 더 커스터마이징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큐메인 같은 AI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 이야기도 나왔고요. 네, 그런 구체적인 협력 사례들이 이제 퀄컴의 데이터 센터 전략이 그냥 구호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이 오리온 CPU가 재밌는 게 스냅드래곤 X 시리즈, 그러니까 AI PC에 먼저 들어갔고 차량용 플랫폼에도 적용되고. 맞아요. 스냅드래곤 라이드나 콕핏 엘리트 같은 데에도 이미 적용됐거나 예정이죠. 이제 이걸 데이터 센터 버전까지 만들겠다는 건 정말 하나의 IP로 여러 시장을 다 커버하려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정말 야심차네요. 근데 각 시정마다 요구하는 성능이나 안정성 기준이 다를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퀄컴이 풀어야 할 숙제겠죠. 하지만 일단 IP 확장 전략 자체는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고성능 저전력이라는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차별화할지가 중요하겠고요. 이런 큰 계획을 실행하려면 생산 능력, 즉 파운드리와의 협력이 필수적일 텐데요. TSMC와의 오랜 관계를 강조했죠. 네, 연간 400억 개의 칩을 출하한다는 수치까지 언급하면서 TSMC와의 끈끈함을 과시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만 PC 생태계의 중요성도 언급하면서 현지 팀 확장 계획까지 밝혔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제조 파트너십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PC 시장에 새롭게 그리고 공격적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TSMC뿐만 아니라 에이서, 에이수스 같은 주요 PC 제조사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거든요. 단순히 칩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끌어안겠다. 그렇죠.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같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최적화된 제품을 내놓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만 팀 확장은 그런 현지 밀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고요. 안정적인 생산과 시장 안착, 이 두 가지를 다잡으려는 전략적인 포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파트너십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샤오미 관련 질문도 흥미로웠습니다. 샤오미가 자체 칩 개발을 하는데도 퀄컴은 우리 칩 계속 쓸 거다, 파트너십은 견고하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네, 그 부분은 꽤 의미심장하죠. 사실 삼성처럼 고객사가 자체 칩을 개발하는 건 이제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퀄컴이 샤오미 플래그십에는 여전히 우리 기술이 들어간다고 딱 잘라 말한 건 첫째로는 자사 기술력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특히 하이엔드 플래그십 시장에서는 우리를 대체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죠. 역시 성능 면에서는 아직 우리가 우위다. 그런 뉘앙스죠. 그리고 둘째로는 샤오미 같은 핵심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너희가 자체 칩을 만들어도 괜찮아. 하지만 최고 성능을 원하면 결국 우리랑 협력해야 할 걸, 이런 메시지랄까요? 상당히 자신감 있는 태도네요. 자, 그럼 미래 성장 동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로보틱스를 꼽았어요. 자동차만큼 중요해질 거다. 네, 로보틱스 분야 진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CEO가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했죠.
근데 로보틱스는 아직 좀 먼 미래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로보틱스, 특히 자율 이동 로봇이나 협동 로봇 같은 분야는요. 고성능 연산 능력이 필요하면서도 배터리로 작동해야 하니까 저전력 설계가 필수적이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 퀄컴의 강점과 딱 맞아떨어지는 분야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퀄컴은 이미 자동차 분야에서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카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런 선 없이 언테덜드 움직이는 고성능 저전력 기기에 대한 노하우를 상당히 축적했어요. 차량용 플랫폼 기술이 로보틱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죠. 그 경험과 기술이 로보틱스 분야에서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모바일, AI PC, 자동차에 이어서 로보틱스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점 찍은 것 같습니다. 사업 다각화에 아주 중요한 축이 될 거예요. 그 외에 자잘하지만 인상 깊었던 발표들도 있었어요.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AI 에이전트 실제 활용 시연도 하고 AI랑 Q&A 세션도 가졌다고요? 네, 그런 시연들은 역시 우리가 AI 기술을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다, 기술 리더십이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의도죠. 특히 AI와의 Q&A는 기술적인 자신감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시도입니다. 확실히 보여주기식 효과도 노렸겠네요. 그리고 스냅드래곤 서밋 개최 시기도 앞당겼어요. 9월 23일. 보통 10월에 했는데. 네, 한 달이나 빨라졌죠. 이것도 결국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서 차세대 기술이랑 제품을 공개하고 시장의 주목을 받겠다. 이런 속도전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AI 시대는 우리가 주도한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던지고 있는 거죠.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퀄컴이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단순히 스마트폰 칩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오라이온이라는 강력한 심장을 기반으로 해서 PC, 자동차, 데이터 센터, 그리고 로보틱스까지 거의 모든 컴퓨팅 영역을 아우르려는 야심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 핵심에는 역시 오리온 CPU 아키텍처가 있고요. 이걸 중심으로 한 IP 확장, 그리고 플랫폼 통합 전략이 퀄컴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정말 거대한 도전인데요. 그렇죠. 관건은 이 광범위한 기술 포트폴리오가 과연 각 시장의 특성에 맞게 잘 구현되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너무 많은 전선에 힘을 쏟다가 오히려 역량이 분산되는 결과로 이어질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퀄컴의 이 거대한 항해가 앞으로 IT 생태계 지도를 어떻게 바꿀지 지켜보는 것이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